자, 이번 시간에는 26번째 강의인데요. 그 편서풍 파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상에서의 날씨 변화, 그리고 편서풍 파동과 이름이 좀 비슷한 편동풍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그림, 교과서 177쪽의 내용입니다. 자, 요 그림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편서풍 파동이 부는 바다,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나왔던 그림인데, 여기가 이제 고위도라고 했죠. 공기 기둥이 낮고요. 고위도, 그다음에 이쪽이 따뜻한 저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기압은 뭐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상층에서는 여기 사이에 공기 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게 이제 이 저희도 공기 기둥이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많기 때문에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공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압력이 크고 이쪽은 공기량이 적어서 여기를 누르는 압력은 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압이 되고 이쪽이 저압이 되니까 기압 경도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람은 이제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이니까 이제 바람은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서풍이 되고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원리로 이제 상층에 있는 바람이 언제 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자, 이 상층에 있는 바람은 이렇게 이제 서풍으로 불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모양을 잘 보면 밑으로 내려갔다, 저위도로 내려갔다가 고위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런 이제 파동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파동. 자, 이 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상층의 편서풍 파동이 지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지상 날씨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그리고 편서풍 파동과 비슷한 편동풍 파동도 역시 이 파동을 갖게 되는데 이 파동에 의해서 지상의 날씨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서풍 파동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좀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교과서 170쪽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실험 기구가 있는데 회전 원통 장치라고 해서 편서풍 파동을 이제 재현해 볼 수 있는 실험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 있는데 가운데 여기에 들어있는 요 통에 들어있는 게 바로 얼음입니다. 얼음. 그러니까 차가운 물을 이제 나타낸 거고, 이제 만든 거고, 제일 바깥쪽에 큰 통이 있죠, 여기. 쇠선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전열기입니다. 그래서 바깥쪽 통에는 따뜻하게 물을 만들고, 안쪽 통에는 차가운 물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온도 차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얘를 딱 잘라서 본 게 요 그림입니다. 가운데 냉각이라고 표현된 게 여기 안에 있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얼음 들어있는 부분. 바깥에 여기 전열기가 들어있는 요 부분이 가열되는 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 사이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물이 요렇게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통을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에 이걸 돌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바깥쪽엔 가열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가열된 따뜻한 물이 만들어지니까 위로 상승을 하겠죠. 이렇게 물이 요 사이에 들어있는 물이 반대로 이쪽 가운데 쪽은 하가 이제 냉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물은 차가워져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있는 물통에서 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냉각하고 가열 때문에. 그래서 회전하지 않을 때는 요런 이제 단순한 대류가 만들어지는데 요 대류의 모양은 바로 헤들리 순환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을 회전시키게 되면 마치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지구의 자전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는 전향력이 생긴다는 건데, 그래서 이 회전 원통을 빠르게 돌리게 되면 처음에는 회전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헤들리 순환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빨리 회전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이 회전하는 원통을 하늘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요 검은정색 화살표가 이제 회전 원통이 돌아가는 방향이고 여기 가운데에 얼음이 들어있는 물통이 있는 거고 이 바깥쪽에 이제 따뜻한 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겠죠. 도너츠 모양으로. 거기에서 이제 이게 빠르게 회전하는 경우에는 이 위쪽에 있는 물이 어떤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모양을 요렇게 관찰해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여기에 가운데 보면 뭐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는데 뭐 알루미늄 조각 같은 것들 띄워놓고 물의 움직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이제 띄워놓은 건데요. 이제 그때 물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파동의 모양을 가지면서
찬물이 직접 따뜻한 물 쪽으로 가기도 하고 따뜻한 물이 직접 이제 찬물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 마치 편서풍 파동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하지 않을 때는 헤들리 순환처럼 대류가 일어나지만 이게 빠르게 회전하게 되면 직접 따뜻한 물이 따뜻한 물은 찬물 쪽으로 가게 되고 찬물은 따뜻한 물로 가게 되고 그 상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교환하는 그런 순환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편서풍 파동을 나타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동이 지상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주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기서 하나 이제 빠뜨린 게 회전하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히 헤들리 순환처럼 대류가 일어나는데 회전이 점점 빨라지게 되면 이런 파동이 점점 이렇게 뚜렷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근데 그게 이제 회전에 의한 전향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구 자전을 이렇게 흉내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전 원통의 회전은 지구의 자전을 의미하는 거고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향력이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재현해 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교과서 176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먼저 아래쪽에 있는 일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크게. 자, 지난 시간에 상층 일기도라고 해서 널스쿨.net 그림하고 비교를 해봤었죠.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대충 이제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이해가 될 텐데 이게 이제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등고선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5,820이고 이쪽이 4,900 얼마인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게 되면 이 등압면의 고도가 점점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람은 이렇게 서풍을 가지면서 이렇게 파동을 가지면서 이렇게 불게 됩니다. 서풍이죠, 서풍. 전부 다 이렇게 불게 되죠. 등압면에 나란하게 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쯤인데 어쨌든 자,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부분 있죠. 여기 내려온 부분.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회전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일부분인데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거고 이쪽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고기압이 됩니다. 이렇게 저기압성 바람을 띠고 있는 아래쪽으로 처진 부분을 기압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 그러니까 고기압성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을 기압마루라고 얘기합니다. 기압마루. 그래서 마루와 골이 마루, 골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루하고 골을 위쪽에서 교과서 위쪽에 보면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요게 상층에 있는 편서풍 파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고위도고 이쪽이 저위도입니다. 여기 방위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도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회전하는 거니까 여기는 고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기압성 바람이 부는 곳인데 여기는 기압마루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압성 바람이 부는 곳이죠. 그래서 기압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압골. 자, 그런데 기압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풍이 불면서 이렇게 이제 불어가는데 기압골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골에서 마루 사이, 그러니까 기압마루에서 기압골로 갈 때 요 사이에서는 공기의 수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수렴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기가 모인다는 건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공기가 들어갔는데 여기를 지나서 빠져나가는 공기가 90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10개의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00개가 들어오고 90개 나오면 또 이제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계속 공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수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공기가 모이게 되면 모인 공기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하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하강 기류가 지상에 고기압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층에서 나타나는 수렴이 그 수렴에 의해서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밑에서는 고기압이 만들어지게 되고 반대로 기압골을 지나서 기압마루로 갈 때 이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90개 공기가 이제 또 들어왔는데 이번에 빠질 때는 100개가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90개가 들어왔는데 100개 더 많은 수가 빠져버렸으니까 여기서는 공기가 결국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흩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는 항상 공기가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표로부터 공기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상층에서 부는 바람이 굉장히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상층에서 나타나는 수렴과 여기서 나타나는 발산은 아래쪽의 공기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압골을 지나서 마루 가기 전에 요 사이에서는 공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상층에서 밑에서 공기를 끌어올리게 되고, 이 끌어올리는 공기는 지표에 저기압을 만들게 되죠. 저기압. 그래서 이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 전선을 동반한 이동성 저기압, 온대 저기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중요한 내용 다 나왔습니다. 편서풍 파동이 이렇게 굽이칠 때 기압골을 기준으로 해서 기압골의 이전에,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기압골로 가기 전에는 공기가 수렴해서 상층에서 수렴하기 때문에 이 수렴에서 모인 공기가 지표로 내려와서 고기압을 만들고 지표에 고기압을 만들고, 기압골을 지나서 기압 마루로 가는 요 사이에서는 공기가 발산하기 때문에 공기가 모자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지표로부터 공기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결국은 지표에 저기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참고 프린트 57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똑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게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이제 이루면서 이제 불게 됩니다. 그러면 요 파동에 의해서 공기가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기압골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서는 수렴, 공기가 모인다는 거죠. 상층에서 모인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상에는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기압골을 지난 이 위치에서는 공기가 흩어지기 때문에 모자라는 겁니다. 상층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니까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공기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상층은 바람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압골이 이제 앞쪽 발산이 일어난 곳 아래쪽에서는 지상에 저기압이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편서풍 파동 자체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압 마루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루가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고, 골도 앞으로 가고 이쪽에 있는 마루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편서풍 파동 자체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압골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 상승을 일으키는 구간도 이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상의 상승도 이렇게 여기 쪽에 상승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저기압도 시간이 지나면 같이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후기에 쓸 문제 첫 번째 나갑니다. 자, 편서풍 파동에서 공기의 발산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거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편서풍 파동에서 공기의 발산이 일어나는 곳은 기압골의 앞쪽 또는 뭐 기압골의 동쪽, 북반구 기준으로 해서 기압골의 앞쪽이나, 앞이라고 하면 여기 좀 헷갈리니까 기압골의 동쪽이라고 합시다. 기압골을 빠져나간 다음에 요 동쪽에서 편서풍 파동에서 공기의 발산이 일어난다. 이제 그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압골의 동쪽. 자, 그 왜 이런 발산과 수렴이 생기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림이 요겁니다. 요거. 그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바람의 풍속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바람의 풍속만으로는 설명이 되지는 않고요. 자, 여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렇게 불어가는 게 바로 요 바람입니다. 뭐 Z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공기에 여기 1번이죠. 1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에서는 상층에 수렴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는 공기가 모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공기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지역은 반대로 공기가 발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빈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로부터 공기를 끌어올리게 되죠. 이게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3번 지역.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다른 교재를 찾아보거나 좀 내용을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던가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교과서 179쪽인데요. 자, Z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단 편서풍 파동은 이제 파동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Z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열대 Z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자, 이 Z류는 그 상층 대기의 편서풍 파동 중에서 특히 바람이 강한 곳을 우리가 편서풍 파동, Z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상층에 어디가 있지?
그쵸? 편서풍 파동 내에서도 좁은 영역에 아주 바람이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 그걸 이제 제트류라고 한다. 근데 이 제트류는 이제 고도가 높아질수록 보통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제트류의 가장 이제 강한 바람이 나타나는 곳이 대륙 관계면, 성층권하고 대륙권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내용을 보게 되시면 그 앞에서 우리가 편서풍 파동, 그러니까 상층 편서풍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트류가 만들어지는 것도 같은 원리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보면 이 제트류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한대 제트가 하나 있고, 한대 제트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아열대 제트는 헤들리 순환 그 끝에 있는 거죠. 거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대 제트가 만들어지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온도차에 의한 이제 기압차, 그것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대 제트는 남북 간, 그러니까 고위도와 저위도 사이의 온도 차에, 그러니까 공기 기동의 높이 차이가 크면 바람이 세게 분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바람이 세냐면 겨울철에, 여름철보다 온도가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풍속도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열대 제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남북 간의 온도 차도 물론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헤들리 순환이 이제 상층에서 올라가다가 이제 바람이 모이는 곳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무역풍이 이렇게 부는데, 상층에서 이제 단면을 보게 되면은 적도에서 상승하고 고위도로 올라가는 요 바람이죠. 올라가는 요 바람, 요거를 이제 하늘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근데 이게 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휜다고 했습니다. 휜다. 그래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바람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트류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효과도 있고 남북 간의 온도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게 모아져서 이제 아열대 제트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서풍 파동에 그 이제 파동이 이제 불 때 그 바람 중에 가장 센 곳, 그 두 곳을 우리가 제트류, 그러니까 한대 제트하고 아열대 제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서풍 파동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이제 편동풍 파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 181쪽인데요. 자, 이건 열대지방입니다. 자, 편동풍 파동은 사실 무역풍입니다. 무역풍.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있다고 할 때 위도 30도에서 적도 쪽으로 이렇게 무역풍이 이렇게 불게 되죠. 이 무역풍은 지표에서 부는 바람이기도 하지만 고도가 꽤 높은 곳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런 무역풍이 이제 위도 30도에서 저위도로 이제 불게 될 때, 적도로 불게 될 때, 이런 이제 아열대 고기압, 이 아열대 고기압은 헤들리 순환의 하강부, 위도 30도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아열대 고압대의 주변부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갈 때는 약간 불안정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동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서풍 파동은 이렇게 가는 거고, 상층에서 편동풍 파동은 이 편서풍 파동보다는 고도가 약간 낮긴 하지만 이렇게 어쨌든 이 편서풍 파동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가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편동풍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편동풍. 그러니까 무역풍이 출렁출렁 거린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무역풍과 편동풍 파동.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아까 편서풍 파동에서 본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편동풍 파동에서는. 자, 보시면 아까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간다 그랬는데, 이쪽에 있는 고기압 때문에 이게 출렁출렁 거린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로 표현된 게 그 바람의 방향입니다. 풍향.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로 올라간 부분이 기압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는데, 이 부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압상 바람,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간 부분이 이제 기압골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처진 부분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이 이제 부는 곳이기 때문에 고기압성 바람이 부는 곳이죠. 그래서 기압 마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편서풍 파동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골 마루였지만, 편동풍 파동은 이제 바람이 반대가 되기도 하면서 여기는 저기압성 바람, 고기압성 바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압골, 여기는 기압 마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편서풍 파동은 확실히 고도가 높은 바람이지만 편동풍 파동은 고도가 좀 낮아서 똑같이 이제 수렴 발산이 생기는데, 이렇게 지금 요 분홍색으로 그려진 바람은 요 두 번째 있는 요 층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있는 층. 그래서 바람이 들어가다가 요 지역에서
수렴이 일어납니다. 수렴. 그러니까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는 건 좀 이렇게 속도로 설명하긴 하는데 일단 속도는 빼놓고 일단 이 기압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수렴이 생깁니다. 수렴. 자, 수렴이 생기는데 공기가 모인다는 거죠. 수렴이 생긴다는 거는. 모이게 되면은 모인 공기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 편동풍 파동은 지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 모인 공기가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날씨가 안 좋은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고를 지난 이 부분에서는 공기가 발산하게 됩니다. 발산, 흩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산한다는 거는 흩어지기 때문에 빈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고기압이 되는 거죠. 고기압.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기압, 자, 기압골을 기준으로 해서 기압골 이전에는 공기가 수렴하죠. 수렴 때문에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되면 구름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구름이 하얗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파란색 원으로. 그 다음에 기압골을 지난 부분에서는 공기가 발산하게 되는데 이 발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공기를 끌어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맑은 날씨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비슷한데 바람이 부는 방향이 다르고 또 뭐가 다르냐면 편서풍 파동은 상층에서 부는 확실히 상층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렴 발산이 생기게 되면 아래쪽으로 변화를 일으키지만 편동풍 파동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쪽에 있어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렴 발산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된다. 위쪽에 있는 변화를 이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중위도 지역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다면 얘는 저위도 적도 부근에 이제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편동풍 파동에서 기압골은 아까 저기압성 바람이 분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소용돌이는 가끔 태풍으로 발달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수증기 잡력을 받거나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점점 바람이 빨라지면서 태풍으로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편동풍 파동의 기압골에서 만들어진 소용돌이가 태풍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아래쪽에 교과서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편동풍 파동의 기압골에서 만들어진 열대 소용돌이가 태풍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넣지 않았네요. 교과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183쪽에 보면 나옵니다. 태풍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발달한다. 간단한 그림이 나오니까 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프린트에 있는 편동풍 파동 그림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똑같은데요. 56쪽입니다. 참고 프린트. 자, 편동풍 파동 이렇게 동풍입니다. 동풍. 이게 무역풍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역풍이 출렁출렁 거린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구간이니까 이게 저기압성 바람이죠. 그래서 기압골. 여기는 기압마루가 됩니다. 그래서 기압골을 통과하기 전 이 부분에서는 공기가 모인다 그랬죠. 수렴. 수렴한 공기는 상승, 밑으로 못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발산, 빈자리가 생기니까 위에서 공기를 끌어내려고 그래서 지상에는 고기압, 여기는 지상에는 저기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문제가 두 개인데 두 번째 그 문제는 이제 강의 후기에 편동풍 파동의 기압골 이전에, 그러니까 앞에로 헷갈린다 하여튼 자. 기압골의 동쪽에서는 공기에 뭐가 일어난다? 수렴이 일어난다. 맞죠? 수렴이 일어나서 수렴한 공기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기압골의 동쪽에서는 발산이 일어납니까? 수렴이 일어납니까? 그게 문제고 답은 수렴이 되겠습니다. 수렴.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문제 답. 자, 그래서 이제 기압골의 동쪽에서는 수렴이 일어나서 상승. 날씨가 안 좋고 기압골의 서쪽에서는 발산이 일어나니까 위에 공기를 끌어내려. 그래서 맑은 날씨. 그리고 기압골에서는 저기압성 바람이 분다 그랬죠. 소용돌이. 그 소용돌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건데 이게 점차 강해지게 되면 태풍으로 발달하기도 한다. 자, 그렇게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활동시 하면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